여야가 본격적인 총선 준비 체제에 나선 가운데 민주당이 총선 기획단을 공식 출범하고 어제 첫 회의에 들어갔는데요. 오늘 이 시간 더불어민주당 이계호 의원 모시고 관련 이야기들 나눠보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반갑습니다. 네, 얼마 전 정책위 의장에 임명이 되셨습니다. 예. 지명직 최고위원이 충청권으로 넘어간 데 대한 또 지역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사실 있는 건데 이런 상황에서 좀 부담감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. 어떻습니까? 최고위원직이 이제 뭐 다른 지역으로 간 것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은 뭐 잘 알고 있습니다만 제 자신이 최고위원을 이미 역임을 했고 또 지역의 목소리를 반영한 데는 이 정책위 의장이 더 길이 넓다고 생각을 합니다. 최고위에도 당연히 함께 참여를 하고 비석을 해서 의견 개진할 수 있고요. 또 뭐 말 그대로 이제 당의 정책을 총괄하기 때문에 그 안에 뭐 호남에 필요한 여러 사항들 다 잘 녹여낼 수 있고 해서 뭐 역할 수행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. 네, 알겠습니다. 어제 어쨌든 민주당도 총선 기획단 첫 회의를 가졌고 그런데 사실 국민의힘발 김포 서울 편입안 이게 또 사실 또 정치가 또 이슈가 되고 있긴 합니다. 하지만 이제 뭐 이런 문제가 지역 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또 이 지역에서는 이게 이런 걸 가속화하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? 김포 서울시 편입 문제는 정말 눈앞에 보이는 정치적 이익만 생각하는 나쁜 정책이죠. 이 김포 땅값 올려가지고 김포 시민의 표를 얻고자 하는 뭐 그런 얄팍한 이 정책에 국민들이 속겠습니까? 그렇게 되면 이제 언젠가는 뭐 경기도 다 합쳐야 될 거고. 우리 광주도 서울에 포함되는 때가 오지 않겠습니까? 극단적으로 보면. 그래서 이런 무책임한 발상을 해서는 안 되고요. 이미 뭐 국민들이 다 판단을 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. 인접해 있는 서울시장이나 경기도지사 또 인천시장까지 뭐 같은 당 소속인 분들까지도 뭐 그에 적극적인 찬성을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? 그렇습니다. 이미 평가를 뭐 충분히 내렸죠. 네. 그렇다면 또 뭐 인유한 혁신이 뭐 다른 당이긴 하지만 통합 혁신에 드라이브를 걸겠다 이런 메시지도 내놓고 있고 다른 정당도 어쨌든 총선과 관련해서는 여러 움직임들이 있는데 민주당도 또 이런 영향에서 또 자유로울 수는 없을 테고 당내 분위기, 혁신 뭐 이런 거에 대한 분위기는 어떻습니까?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이 취하고 있는 여러 혁신적 조치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부 다 뭐 검찰들 공천 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보는 분들이 많거든요. 어쨌든 뭐 그것을 떠나서 이 여당의 혁신 방안이 결국은 용산 뭐 윤석열 대통령 일극 체제 강화 뭐 이런 데 염두에 둔 그런 조치들로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. 민주당이 그에 대해서 무슨 영향을 받는다 뭐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렇다면 사실 이 대표, 이재명 대표 또 이 당 지도부에 대한 또 험지 출마 압박도 사실 있는 것 같습니다. 어쨌든 뭐 극히 일부에서 이제 그런 등등의 목소리가 나옵니다만은 민주당의 공천 룰은 이미 제가 지난 여름에 이 시스템 공천으로 정리를 해놓고요. 이미 전당원 투표로 전당원의 의사에 의해서 확정이 된 공천 룰이기 때문에 부분적인 이제 보완은 있을 수가 있겠죠. 그러나 큰 흐름은 저희들은 방해받지 않고 그대로 쭉 나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어쨌든 뭐 박병석 의원의 뭐 불출마 선언 이런 중진들의 어떤 용태론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크게 뭐 사실 공천룰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. 우선 박병석 의장님과 관련한 말씀을 드리면 그분은 육선 의원이시고요. 지금까지 이제 국회의장을 역임하신 분들은 차기 출마를 안 하시는 게 하나의 관행처럼 지금 이어져 온 거거든요. 뭐 다 국민들이 알고 계시죠. 뭐 그렇기 때문에 박병석 의원님과 또 다른 어떤 문제 중진들의 불출마 여부를 연계시키는 건 좀 적절치 않고요. 이제 중진들이 출마를 하냐 안 하냐는 제가 판단할 때는 뭐 본인이 판단할 문제다. 여야 막론하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선수가 말해도 해야 할 분은 계속 해야 되는 거고 초선이어도 자기가 없으면 그만해야 됩니다. 그에 따라서 뭐 유권자들이 판단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또 하나 더 여쭈면 사실 호남발 신당 띄우기 뉴스도 사실 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. 또 이런 가운데 조국 전 장관, 법무부 장관의 출마설도 사실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. 이 연대에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 호남의 삼지대론에 대한 이야기들인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? 우선 호남의 삼지대론만 한정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.
제3정당이 이제 성공을 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. 첫째는 구심력이 확실해야 돼요. 대선 주자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. 네. 또 한 가지는 그 지역에서 이 당의 지역을 거점으로 하면 그 지역에서 주력 정당이 흔들리고 있어야 됩니다. 네. 그렇다면 어떻습니까? 우선 호남의 그 제3지대를 대표할 유력한 대선 주자 별로 보이지 않고요. 네. 또 주력 정당인 민주당이 현재 흔들리고 있는 게 아니죠. 더 탄탄해졌는데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 호남에서는 제3지대 정당이 절대 성공할 가능성이 없다. 이렇게 제가 분명하게 단정하겠습니다. 네. 마지막으로 뭐 현안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의원님 지역구 또 전문성 분야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양국관리법 이게 사실 윤 대통령이 첫 거부권을 또 행사했던 부분이기도 하지만 이게 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좀 추진돼야 되나? 네, 양국관리법은 뭐 제가 장관 시절 또 쌀값을 아주 획기적으로 올렸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 가장 전문 분야입니다. 네. 지금 국회에 이제 다시 발의된 양국과 관련된 법안이 두 유형이 있습니다. 한 유형은 과거에 이제 우리가 이제 발의했다가 의결까지 했는데 네.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서 거부권이 행사된 이 3% 이상의 과다한 물량에 대해서는 네. 정부가 의무적으로 시장 경영에 나서도록 하는 시장 격리 법안이 있고요. 또 하나는 기준 가격을 다시 정해서 그 기준 가격에 훨씬 미달하는 그 차익만큼을 네. 국가가 보전을 해주는 보전 법안이 있습니다. 저 여당에서도 지금 몇몇 의원들이 법안 발의를 해놓고 있거든요. 네. 그래서 그 두 유형 플러스 여당까지 같이 여야가 뭐 진지하게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합의안을 도출하고 네. 그렇게 해서 합의 처리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우리 정책위에서는 뭐 그러한 방향으로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규호 의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